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하는 평범 엄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로 초등생 자녀에 대해서는요, 학업 또는 공부 습관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자, 그런데 초등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그런 양질의 자료는 비교적 찾기도 어렵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태박을 받기도 합니다. 아직 애들인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이세요? 혹은 때 되면 알아서 하겠죠 라고요. 하지만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은 참 성의 없고 위험한 말인 듯해요. 우리도 학교를 다녔었고 공부를 해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너무 멀리하거나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업과 관련하여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 또는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 엄마님. 평소 블로그와 강의 잘 보고 있답니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아이가 수학 과목에만 너무 과하게 애정을 보여서입니다. 어머, 이게 고민이 될까요? 자,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처음에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보여서 엄마 입장에서는 참 기뻤어요. 그런데 아이가 수학 공부에만 너무 시간을 쏟고 다른 과목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직은 그래도 다양한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균형 있게 공부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사연을 방금 읽어봤는데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딱 봤을 때는 살짝 부러웠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 이게 무슨 고민일까요? 자, 그런데 사연을 다 읽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만 너무 해서 문제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다른 엄마들한테는 어떤 반응을 받을까요? 아니, 애가 수학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고민이 무의미한 고민은 결코 아니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참 부모 입장에서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일찍부터 한 가지 재능에만 이렇게 막 몰두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해요. 아이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사고력을 좀 저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의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재능만 막 몰두하는 그런 아이의 경우는요, 해당 분야에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른 아이보다 좀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 분야에서 한계를 느끼고 뭔가 좀 다른 분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너무 그쪽만 파고들고 다른 쪽은 소홀히 했다면 방향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좀 골고루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선은 아이에게 과목별 학습 시간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자라는 말로 공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학습 시간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과목별 학습 시간을 나누게끔 해서 다양한 과목의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배분 과정에서 아이가 수학 학습 시간을 좀 많이 설정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수학 학습 시간을 줄이시면 안 돼요. 수학 학습 시간은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다른 학습 시간에는 정확하게 그 해당 과목만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셔서 아이가 다른 과목도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목은 교과서의 장마다 아이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어에 흥미가 없던 아이도 국어 교과서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발견하고 흥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습 시간을 배분시켜 주셨다면 그 다음은 수학과 다른 과목을 한번 연계해보는 그런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과 밀접한 과목, 과학이죠. 그러면 수학과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도 있고요. 또 수학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게 해서 독해 능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숫자 이야기 또는 숫자 표기법 등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역량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 자녀분이 수학에 일찍부터 재능을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이가 뚜렷한 적성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축복이기도 하죠. 학교 현장에 제가 있어 보니까요, 고3이 되어서도 자기가 뭘 잘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제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분은 수학이라는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소질과 적성을 억눌러서 다른 과목 학습에 무리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소질은 소질대로 키워주되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조금씩만 더 신경을 쓰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골고루 적당히 잘하는 아이보다는요, 한 분야에 특출한 아이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더욱 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의 학업을 교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이의 수학 성취도에 충분히 긍정하시면서 좀 지지해 주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과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 교육 고민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과 그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초등 자녀의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혹시 사연을 보내길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옆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골라 지금처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범엄마였습니다.